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온도가 급변하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들 건강하시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긋뉴가 골라온 이번 주 주제는 좀 섬뜩한 주제입니다.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에요. 일본 정부가 13일 핵연료가 녹는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4가지 방안을 도출하고 최종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가장 유력했던 방안이 바로 해양 방류였습니다. 다른 3가지 방안에 비해서 가장 처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였죠. 역시나 일본은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4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4월 14일 지면 기사 1면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기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기법인데요. 어떤 물타기를 시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구상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강류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출 전 다핵종 제거 설비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년에서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 844톤이 저장돼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중 알프스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해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하겠다고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관계 강류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리터당 6만 베크롤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실적에 비춰볼 때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다뤘는지 종합일간지 중심으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2021년 4월 14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겨레 용납 못해 조선 국민 건강 영향 없을 것. 14일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는 이 소식을 대부분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으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일면에 해당 이슈를 배치하지 않았고, 이면에 배치해서 사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 국내 월성 원전 단지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를 냉각수에 희석시켜 배출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한국의 외교력을 비판한 다른 신문들과는 다소 다른 논조였다. 다음은 14일 주요 종합일간지 일면 가운데 일본 오염수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무한책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국민일보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 뾰족한 대책 없는 한국. 동아일보 1.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한 절대 용납 못해. 서울신문 미업은 1.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린다. 세계일보 미업은 1. 오염수 방출 결정. 한 일 외교력에 당했다. 조선일보 일면 관련 기사 없음. 중앙일보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 검증도 한국 패싱 우려. 한겨레 끝내 바다에 1. 방사능 오염수 30년간 쏟아붓는다. 한국일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4년 뒤 한반도 닥친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오염수를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부르지만 방사능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고도 전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어업자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서도 일본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일방적 방류 용납할 수 없다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일본 내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일방적인 조처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도 일면 기사나 사설에서 미국을 넘은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외교력이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한국의 대응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방류 결정이 꾸준히 예고됐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검증에 초점을 맞춰왔다.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단을 꾸리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 방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주변국을 무시한 방출 결정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 거들었다며, 지난해 10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러니 방류 결정 직후 소집된 게 고작 차관급 회의이고, 이 회의에서 나온 게 하나마나한 강한 유감과 투명한 정보 공개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이 이슈를 이면에 다뤘는데, 한국과 중국은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은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였다. 같은 면에 배치된 과학 전문 기자의 뉴 큐 코너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으면 2022년 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더는 방출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태평양으로 오염수가 일부 배출된 이후 우리 정부는 해수 방사능 오염 감시를 강화했다. 아직 방사능 측정 수치의 변화는 없다. 배출 문제는 일본 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방류 오염수는 대부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으로 확산되고 극히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 동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양은 후쿠시마 방류량의 0.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내 월성 원전 단지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를 냉각수에 희석시켜 배출하고 있다. 다만 월성 방류수의 농도는 리터당 13베크렐 수준인데 일본은 1500베크렐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더 이상 오염수 보관 장소가 없다면 주변 주민들 동의를 구해 부지 밖에 보관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을 것. 일본 정부가 성의만 있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류를 뒤로 늦출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객관적이려고 하는 것인지 일본의 의견을 오해 없이 전달해주고자 노력하는 것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이슈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일본이 이번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물타기 의혹입니다. 일본의 삼중수소 방류는 잘못 아니냐고 하자 삼중수소는 한국도 방류하고 있다고 대응했는데요. 왜 물타기인지 기사를 보시죠. 한국일보 2021년 4월 14일 한국이 원전 오염수 더 버린다는 일본 주장 사실일까? 월성 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보다 많은 건 사실. 14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엔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언론 매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다. 실제 2016년 한국 월성과 고리 원전에서 각각 23조 베크렐과 45조 베크렐 삼중수소가 바다로 방류됐다. 프랑스 트리카스탄 2015년 54조, 영국 헤이샴비 390조 베크렐 2015년, 미국 켈러웨이 42조 베크렐 2002년, 캐나다 브루스 AB 892조 베크렐 2015년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에선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해인 2010년 2조 2천억 베크렐이 방출됐다. 월성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향후 20에서 40년 동안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삼중수소 양을 감안하면 이론상 다른 국가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최대 수십 배 많은 건 사실이다. 위험성 놓고는 갈려, 농도 대 총량. 삼중수소 해양 배출은 안전할까? 이에 대해서는 원전 전문가와 환경 시민단체 의견이 갈린다. 원전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중시한다.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도 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원전에서 배출 가능한 삼중수소의 관리 기준 수치는 리터당 4만 베크렐이다. 월성 원전은 삼중수소를 리터당 13.2 베크렐로 희석해 방류한다. 일본 원전의 배출 기준은 한국보다 덜 엄격한 리터당 6만 베크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리터당 1,500베크렐로 희석,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때문에 원전 전문가 사이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일본의 결정에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이유다. 반면 환경단체는 삼중수소의 총량을 문제 삼는다. 제한된 규모를 가진 바다에 매년 막대한 양의 삼중수소가 배출되면 지속적으로 총량이 증가, 결국 임계점에 도달해 환경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아예 전 세계 원전 가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환경단체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삼중수소 양은 지구 전체 총량의 0.0014%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총량 기준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상 원전과 사고 원전, 단순 비교 안 돼.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반 원전과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상 운영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을 국제적으로 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건 국제적 논의와 공감대를 거친 사안인 반면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란 설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래할 환경적 불확실성이 크다. 김윤우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은 과거 원전 사고가 발생한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장기간 사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을 때 미칠 환경적 영향에 대해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네, 다음 물타기. 지금 논란은 삼중수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원전 오염수 논란을 삼중수소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오염물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MBC 뉴스 2021년 4월 15일 1. 오염수 삼중수소 논란에 웃는다? 삼중수소만이 문제일까? 아니다. 오염수에는 수십 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농축돼 있다. 일본이 앞서 다핵종 제거 기술 알프스를 통해 걸러내고 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방사성 물질은 62종이나 된다. 방사성 핵종을 최대한 걸러내고 그 함량을 규제 기준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안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삼중수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대로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프스를 통해 8년 동안 정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내의 스트론튬 기준은 기준치의 14,000배가 넘고 세슘은 9배, 요오드는 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다. 8년 동안 정화한 결과가 저 정도인데 방류 시까지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또 지난해 도쿄전력의 보고서에 따르면 알프스의 정화 대상 62개 물질에 빠져있는 탄소 14가 오염수에서 상당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14는 원전 사고로 인해 핵 연료봉이 노출되면서 다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결국 삼중수소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일본 입장에선 어찌 보면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도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바닷물에 희석된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도 말 그대로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 일본 입장에선 반박 논리가 있는 것이다. 반면 2년 뒤면 정화될 것이라는 다른 방사성 물질은 아직 그 데이터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는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없다여야 하지 삼중수소가 적기 때문일 수는 없다. 그러한 논리적 비약이 그저 정제되지 않은 당국자의 돌출 발언으로 치부하고 끝낼 일일지 의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한국으로 방류되어 들어오느냐 마느냐, 언제 들어오느냐라는 피하식별 문제를 떠나서 전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한 번 망가진 환경은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나근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남은 시간 굿잠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잘 자요. 잠깐, 나근유 픽! 원전 오염수 정화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해양 방출 등을 하지 말고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의 음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를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아사히 신문의 촌평입니다. 미국 광우병 논란에 미국소 시식회를 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 모습이 겹쳐지네요. 오늘의 나근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굿잠 하세요. 굿잠.